사실 이게 그 이야기학교 또 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다른 대안학교를 다 봤는데 다 이렇게 그냥 공교육하고 시스템이 똑같았어요. 근데 와, 여기 왔더니 굉장히 비슷하네. 여기 그 홈스쿨의 그런 마인드가. 네. 이게 수직적으로 이런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성숙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성숙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사람을 잘 참아내요. 그럼 아이들을 보시면서 홈스쿨 한 아이들과 또 물론 단면적으로 딱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분명히 이 아이들이 가진 특징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이제 많은 분들이 홈스쿨 하면 사회성을 되게 걱정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사회성은 진짜 좋아요. 오히려 뭐 이런 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지 정말 그 사회성은 정말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가정으로 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애들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쌓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그 사회 뭐 어린 아이들부터 큰 어른까지 다 대화가 통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홈스쿨한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애들 많고 또 대부분 이제 학교 가면 바로 제가 아는 이제 언니도 이제 그 홈스쿨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계속 가자마자 갔잖아요. 거의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 들어오면 정말 학교 생활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도 이제 얘가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이제 성격 까칠하다고 하는 둘째가 있는데 오늘 걱정했어요.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얘가 학교 생활에서 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 눈에 들어온 게 점심시간에 밥을 혼자 먹는 친구.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밥을 혼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를 데리고 같이 밥 먹고 또 혼자 먹는 쟤도 같이 쟤랑 같이 밥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아웃사이더들이 공동체. 예, 그래서 같이 친구도 만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저는 이제 셋째 학교 갔을 때도 점심시간에 누가 혼자 먹는 애 있니? 그래서 누가 혼자 먹는지 밥을 잘 보고 중요하죠. 이렇게 그런 친구 없도록 너가 반장으로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밥을 아이들이 다 혼자 먹는 아이 없이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이게 홈스쿨의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안 해요. 다른 친구들하고 점수를 나는 나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교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내 낮은 점수에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한참 모자란데. 대안학교도 비슷해요. 네. 상당히 네.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로 되게 기뻐하고 이번에 좀 은혜도 보니까 은혜는 자기 점수는 신경 안 쓰고 친구 수학을 좀 가르쳐줬대요. 네. 엄마. 근데 걔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라서 나 너무 기뻐. 별로 그렇게 막 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 관계 안에서 보통 일반 학교 친구들 그냥 단면적으로만 비교하면은 아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땐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사회성은 또래 집단에서 어울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부분, 그런 틀 안에서 생각하는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면의 힘이 길러지고 또 그 아이들이 공교육에 갔을 때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게 그 이야기학교 이제 그 뒤에 목사님 주신 질문에도 좀 겹쳐지긴 한데 제가 이 학교를 또 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다른 대안학교를 다 봤는데 다 이렇게 그냥 공교육하고 시스템이 똑같았어요. 근데 와, 여기 왔더니 굉장히 비슷하네. 여기 그 홈스쿨의 그런 마인드가. 네. 이게 수직적으로 이런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성숙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성숙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사람을 잘 참아내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큰딸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겪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런 좀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친구들 많은데 어쨌든,
우리 큰딸 보고는 넌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자기 너무 부럽다, 니가. 근데 우리 셋째도 애들이 뭐 얘기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뭐 녹음기를 갖고 와서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왜냐면 얘네들은, 주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관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또래끼리만 했던 그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회 나가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갖고 왜냐하면 사람을 살펴볼 줄 알더라고요. 애들 홈스쿨에 큰 아이들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그 어른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 사회성은 너무너무 홈스쿨이 타고나다. 그죠? 그 사회성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관계적인 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사회성.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얘가 힘을 발휘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느냐. 보통 두 번째를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사람을 만나고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한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는 피상적인 관계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할 줄 아는 아이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거든요. 사람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능은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누구를 위해서 이 기능과 재능들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이 사람됨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됨을 일반 많은 사회적인 쪽에서는 놓쳤다면 홈스쿨이 그걸 깊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홈스쿨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남자답고 여자답다는 게 그 또래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셋째는 친구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남자친구가. 아빠만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홈스쿨 단체를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아빠하고 물고기 잡아가고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아빠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얘는 남성성을 아빠 어른한테서만 배운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회에 나갔더니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특이하다 얘 봐.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 남자다움 이거는 그 또래들로부터 그 사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구나. 네. 또래 수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늘 이런 긴장 속에서 아이들이 저도 이제 제 중학교 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전쟁같이 좀 살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학교 밖을 나와서 그 안에서 관계성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른을 통해서 배려받기도 하고 또 어른에게 훈육받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그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했을 때 그 받은 배려들로 이것들을 내가 배려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현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오히려 더 큰 훈련과 그런 성숙해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리고 여기 그 강의 그 독일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오셨던 이제 정미경 박사. 네. 일하면 사춘기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제 그 게임 핸드폰이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게임을 거의 안 하고 이제 밭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저 그 말이 맞구나. 일하면서 얘가 땀 흘리고 그리고 그냥 사춘기 그렇게 보냈어요. 밭에서 일하고 다 키우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 사춘기가 뭐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냥 건강하게 그 시기를 보내서 제가 야 너는 애들 다 게임하는데 게임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물론 하면 재밌겠죠. 근데 반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밭에서는 얻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게임과 중독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도 하시네. 더 즐거운 것을 아이들이 의미 있고 더 좋은 것을 더 즐거움을 찾으면 그걸 놓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아이들이 요즘에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을 건강한 다른 즐거움을 못 찾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반일을 했더니 이게 게임하고 이게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오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